환영합니다.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항상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기를 갈망하는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날짜가 2026년 3월 9일인데요. 아마 당신의 주식 계좌 앱은 겉보기엔 아주 평온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주식시장, 그러니까 코스피와 코스닥의 밑바닥에서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무서운 속도로 판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핵심 미션은 아주 명확하면서도 뼈아픈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왜 우리가 그토록 맹신해왔던 전통적인 재무지표들, 그러니까 PER, PBR, 부채 비율 같은 것들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화두입니다. 이게 약간 단순히 거시경제가 어려워졌다거나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표면적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네, 좀 더 깊은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시장의 룰 자체, 즉 부가 이동하는 경로가 정보를 쥐고 있는 권력자들에 의해 완전히 밑바닥부터 재편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거대하고 복잡한 주제를 제대로 해부하기 위해 아주 특별한 자료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학적 관점으로 현재 시장의 기형적인 자본 흐름을 분석한 워렌의 노트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시간으로 은밀한 네트워크를 추적하는 최첨단 AI 기술을 다룬 샘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측정이라는 행위 자체가 어떻게 권력이 되는지를 파헤친 사회철학적 통찰, 필의 자료까지 다룰 예정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네, 시작해 보시죠. 오늘 우리는 단순히 빨간불 파란불에 일희일비하는 걸 넘어설 겁니다. 늘 배우기를 갈망하는 당신이 이 지독하게 기울어진 정보의 비대칭 운동장에서 어떻게 스스로를 무장해야 하는지 그 생존의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아주 든든한 가이드맵이 세워졌네요. 가장 먼저 시장의 현실을 냉정하게 진단한 워렌의 경제학적 분석부터 들여다보죠. 네, 현재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금과 옥조로 여기던 전통적 재무제표가 얼마나 철저하게 개인 투자자들을 기만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굉장히 충격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충격적인 데이터요? 어떤 건가요?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3호 전환사채, 즉 CB 발행 규모가 연평균 12.3조 원에 달았습니다.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2019년과 비교하면 무려 2.1배나 폭증한 수치입니다. 잠깐만요. 1년에 12.3조 원이요? 어마어마한 금액이긴 한데 사실 CB 발행 자체는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아주 정상적이고 흔한 방법 중 하나 아닌가요? 그렇죠. 흔한 방법이죠.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도 성장하려고 CB를 많이 발행하잖아요. 이게 왜 갑자기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훌륭한 지적입니다. 기업이 공장을 짓거나 R&D에 투자하려고 자금을 모으는 거라면 전혀 문제가 없죠. 핵심은 그 막대한 돈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갔느냐에 있습니다. 아, 돈의 목적지가 다르다는 건가요? 네, 워렌의 데이터를 자세히 보면 이 폭증한 시비 물량의 무려 83.7%가 뚜렷한 사업 비전이 아니라 경영권이 극도로 불안정한 기업들에 집중되었다고 나옵니다. 다시 말해 펀더멘털을 키우는 생산적인 투자가 아니라 다른 목적이 개입되었다는 강한 시그널인 셈이죠. 아, 정상적인 투자가 아니라 뭔가 은밀한 냄새가 난다는 거군요. 바로 거기서 전통적 재무지표의 치명적인 맹점이 드러납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금을 굴리는 기업들이 결국 나중에는 상장 폐지나 거래 정지 같은 치명적인 위기를 맞게 되거든요. 네네.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이 회사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 직전까지도 재무제표상으로는 PR이나 부채 비율이 완벽하게 정상 범위로 포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속이 완전히 골마 터져서 내일 모레 망할 회사인데 장부상으로는 건실한 누령주처럼 보인다고요? 그럼 퇴직금 쪼개서 같이 투자하겠다고 열심히 분석한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눈 뜨고 코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숫자 뒤에 숨겨진 관계형 리스크라는 완전히 새로운 렌즈를 장착해야만 합니다. 관계형 리스크요? 네, 레이먼즈 리스크 버전 1.1이라는 시스템이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3,109개 기업을 전수조사한 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결국 거래 정지라는 최악의 사태로 이어진 기업들의 무려 85.9%에서 소름 돋을 정도로 일정한 패턴이 포착됐습니다. 어떤 패턴이죠? 첫 단계로 대규모 CB를 발행합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임원진들이 줄줄이 교체돼요. 새로운 테마 사업을 한다며 주가가 급등하죠. 아, 흔히 보는 작전주 패턴 같네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발행했던 CB를 주식으로 전환해 고점에서 매도하고 빠져나가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폭탄 돌리기 패턴이 기업 장부의 재무적 위기로 기록되기 평균 14.3개월 전에 이미 그들만의 은밀한 임원진 관계망에서 포착되었다는 겁니다. 와, 14.3개월 전이요?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실적 보고서 보면서 이 회사 부채가 왜 늘었지? 하고 알아차리기 1년도 훨씬 전에 이미 내부자들은 판을 다 짜놓고 엑시트를 준비했다는 거네요. 토마 피케티가 경고했던 자본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을 항상 압도한다는 구조와 연결해 볼 수 있죠. 2025년에서 올해 2026년으로 넘어오는 금리 인하 사이클 동안 엄청난 유동성이 풀렸잖아요. 네, 돈이 많이 풀렸죠. 그런데 이 돈이 생산적 경제로 가지 않고 임원진과 특정 세력들이 연결망을 이용해 불을 빼먹는 거대한 자본 재분배 게임의 연료로 타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듣다 보니 조지프 스티글리츠가 줄기차게 비판했던 정보 비대칭의 완벽한 실사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만 봐도 일평균 거래량의 77.3%를 개인 투자자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압도적인 비중이죠. 그런데 정작 기관이나 세력들은 이런 숨은 리스크를 개인보다 무려 4.7배나 빨리 눈치챈다고 하니 이건 애초에 개인 투자자들이 눈 가리고 프로 복서랑 링에 오른 격이네요. 비유하자면 딱 그렇습니다. 네트워크 중심부의 소수 임원이나 거대 기관 투자자들은 자기들끼리만 정보를 독점하죠. 이를 통해 얻는 부당한 이익을 경제학에서는 정보지대라고 부릅니다. 개인은 이 지대를 뜯기는 하부 계층으로 전락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 판을 뒤흔들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바로 기술이죠. 맞습니다. 최첨단 AI입니다. 단순히 과거 데이터 훑어보는 수준을 넘어서 AI가 이 은밀한 내부자 네트워크를 실시간으로 스캔하고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셈의 기술 노트를 보면 이 전장이 얼마나 다이나믹하게 진화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발전 속도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다만 여기서 팩트 체크를 하나 하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아까 거래정지 기업의 85.9%에서 패턴이 발견됐다고 했죠. 통계적으로 이건 단순한 상관관계일 수 있습니다. 아, 높은 확률이라고 무조건 인과관계는 아니라는 뜻인가요? 정확해야죠. 이걸 증명하기 위해 컴퓨터 과학자 주디아 펄이 고안한 인과추론 기법, 이른바 두캘큘러스 같은 반사실적 분석이 동원됩니다. 인과추론이요? 쉽게 말해서 만약 그들이 시비를 발행하지 않았더라면 이 회사는 망하지 않았을까라는 가상 시나리오를 AI가 시뮬레이션해서 진짜 원인을 찾아낸다는 건가요? 아주 직관적인 이해입니다. 우산을 쓰면 비가 오는가 하는 오류를 걸러내는 작업이죠. 인과관계 규명이 어렵더라도 현재 개발된 예측 모델 자체의 위력은 이미 상상을 초월합니다. 특히 GNN, 그래프 신경망이라는 AI 기술을 활용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프 신경망이요? AI가 거미줄 같은 그래프를 그린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AI가 수천 개 기업의 이사회 명단, 출신 학교, 심지어 골프 모임까지 데이터화해서 보이지 않는 선을 긋는 겁니다. A사 임원이 B사로 이동하자마자 C사 자금이 움직이는 그 미세한 진동을 잡아내는 거죠. 와, 저는 쌤의 노트에서 진짜 소름 돋았던 대목이 따로 있었어요. 분기나 반기마다 나오는 보고서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TGNN, 즉 시간적 그래프 신경망 기술을 쓰면 어떤 공시가 딱 뜨고 나서 단 72시간 안에 전체 네트워크 구조 변화를 잡아낸다고 하더라고요. 네, 실시간에 가깝죠. 비유하자면 1년에 한 번 정기건강 검진 받는 게 아니라 스마트워치 차고 24시간 모니터링하다가 부정맥 오기 직전에 알람 울려주는 거잖아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과거 14.3개월의 시차를 분단위, 초단위로 압축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놀라운 방패가 오히려 시장을 파멸로 이끄는 창이 될 수도 있다는 무서운 역설입니다. 네, 위험을 경고해주는 똑똑한 기술인데 그게 어떻게 시장을 더 위험하게 만든다는 거죠? 물의 절반을 기계가 처리하죠. 자, 이 거대한 자본을 굴리는 AI가 특정 기업에서 관계형 리스크 신호를 포착하고 0.1초 만에 기계적으로 대량 매도 폭탄을 쏟아낸다면 어떨까요? AI가 선제적으로 이 회사 위험해, 팔아 라고 던져버리면 주가가 폭락할 테고 그 폭락 때문에 멀쩡히 버티던 회사마저 자금줄이 말라서 진짜 파산해버리는 거네요. 그게 핵심입니다. 로고트 머턴이 말한 자기 실현적 예언이 알고리즘의 속도로 발생해버리는 겁니다. 예측 모델이 시작의 공포를 조장해서 미래의 파국을 강제로 구종해버리는 거대한 무기가 되는 거죠. 진짜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방어 시스템이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시장을 밀어버릴 수 있다니요.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법을 바꿔서 모든 기업의 이런 복잡한 관계망 데이터를 시장에 아주 투명하게 강제로 공개하라고 하면 안 되나요? 워렌도 관계형 영향평가를 의무화하자고 했잖아요. 표면적으로는 투명성이 완벽한 백신처럼 보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필의 사회 철학적 노트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데이터를 무조건 공개하자는 주장 이면에는 치명적인 허점, 바로 공시의 역설이 있거든요. 공시의 역설이요? 정보가 공개되면 개인과 기관의 격차가 줄어드는 게 상식 아닌가요? 이론적으로는 그래야죠. 하지만 순의 연구를 보면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고도로 복잡한 지표가 공시되었을 때 슈퍼컴퓨터와 AI 인프라를 갖춘 거대 기관과 퇴근길에 스마트폰 보는 일반 개인 사이에 거대한 해석 격차가 발생해버렸습니다. 아, 해석 격차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오히려 투명해졌다고 믿었던 시기에 기관과 개인의 수익률 격차가 1.3배나 더 벌어졌습니다. 와, 한 대 맞은 기분이네요. 단순히 정보가 주어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정보를 해석하고 가공할 무기가 있느냐의 문제잖아요. 의사가 환자한테 복잡한 MRI 원본 던져주면서 자, 투명하게 공개했으니 알아서 병 고쳐보세요 하는 거랑 똑같네요? 그렇죠. 철학자 피에르 부르디유에는 이를 정보자본이라고 부릅니다. 데이터를 해독하고 예측하는 능력 자체가 막강한 자본이자 계급이 되는 거죠. 미실 푸코의 권력 지식 복합체 이론을 대입해보면 현실은 더 끔찍합니다. 푸코라면 지식과 권력이 같은 몸통이라는 철학자 맞죠? 주식시장 AI랑 어떻게 연결되나요? 초거대 AI를 가진 기관들이 특정 기업 네트워크를 분석하고 당신의 회사는 연결망이 불량하니 고위험군이야 라고 낙인을 찍는다고 가정해보죠. 이 낙인은 단순한 측정이 아닙니다. 도장이 찍히는 순간 은행 대출도 막히고 투자 유치도 불가능해집니다. 아, AI 평가가 성적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업 숨통을 조이는 판결문이 돼버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철학자 미셸 칼롱은 이를 수행성 이론으로 설명했죠. AI 알고리즘이 시장을 단순히 관찰하는 게 아니라 측정한 방식대로 현실의 시장을 창조하고 구성해버린다는 겁니다. 소름 돋네요. 투명한 지표와 최첨단 기술이 기관들이 시장을 입맛대로 통제하고 합법적으로 지대를 착취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니 아이리스 영이 주장한 해석 정의가 왜 필요한지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룰을 투명하게 만들어도 그걸 해석하는 과정에 힘없는 사람들이 배제되면 결코 공정한 게 아니니까요. 아주 훌륭한 통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새로운 차원의 거버넌스가 필요하죠. 샘의 노트 마지막에 제시된 3단계 기술 아키텍처가 그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아, 그 부분 읽으면서 머리가 아팠어요. FL, DP, XAI, 무슨 암호문 같더라고요. 지금 듣고 계신 당신도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하셨을 텐데 이 복잡한 기술들이 일반 투자자 삶을 어떻게 바꿔주나요? 용어가 낯설 뿐 개념은 명쾌합니다. 첫째는 FL, 연합학습입니다. 거대 기관이 데이터를 독점하는 대신 데이터는 각자의 기기에 두고 AI 모델만 보내서 학습시키는 방식이죠. 중앙 독점을 막는 기술입니다. 독점을 막는다. 좋네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DP, 차등 프라이버시입니다. 데이터에 의도적으로 미세한 노이즈를 섞어서 특정 기업의 영업비밀이나 개인 신원을 역추적할 수 없게 철벽을 치는 암호화 기술이죠. 프라이버시를 지킨다. 그럼 마지막 XAI는 뭔가요? 이게 가장 결정적입니다. 설명 가능 AI라는 건데요. 지금의 딥러닝은 왜 그런 결과를 냈는지 알 수 없는 블랙박스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걸 적용하면 A사 위험도 99%, 매도 요망 이러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아주 친절하게 근거를 설명해주죠. 오, 어떻게 설명하나요? 예를 들면 A사의 리스크가 치솟은 이유는 하청업체 3곳의 대주주가 지난주에 동시에 바뀌었기 때문이며 기여도는 67%다라고요. 누구나 직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게 해석의 권력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진짜 대박이네요. 거대 기관들만 전유하던 그 해석의 힘을 이제 당신 같은 개인 투자자들도 아주 쉽게 주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아무리 좋은 기술도 통제할 사회적 시스템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위르겐 하보마스가 제안한 이중 트랙 제도를 떠올려야 진정한 정보 민주화가 완성되죠. 이중 트랙이요. 두 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한다는 건가요? 네. 한쪽에는 전문가와 당국이 모여 리스크 측정 방법론을 갈고 닦는 기술 챔버가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바로 당신 같은 개인 투자자나 시민단체가 모인 시민 챔버가 반드시 함께 존재해야 하죠. 전문가들이 밀실에서 통보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돈이나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시민들이 직접 당신들이 만든 AI가 선량한 기업을 망치고 있으니 당장 기준 바꿔라고 견제하고 감시하는 공식 테이블이 있어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시민 챔버가 알고리즘의 목적을 끊임없이 감시하지 않으면 시장은 소수 권력자와 기계에 집어삼켜질 겁니다.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가 결합될 때 정보 평등이 실현되죠. 자, 숨가쁘게 달려온 오늘의 심층 분석,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긴 여정을 함께 하신 당신, 내일 아침 주식 앱을 켤 때 이제 단순히 빨간색, 파란색 숫자만 보이지는 않으실 겁니다. 네, 완전히 다른 시야를 갖게 되셨을 겁니다. 그 차가운 숫자들 뒤에 거미줄처럼 얽힌 은밀한 네트워크, 정보지대를 빨아들이는 거대 자본의 흐름이 느껴지시나요? 이 체스판 위에서 구조를 꿰뚫어 보는 것과 아무것도 모른 채 휩쓸리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다룬 관계형 리스크는 지독하게 불공정한 게임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방어할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체스판에서 희생당하는 졸로 남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당신의 뇌래를 때릴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떤 질문이죠? 우리는 14.3개월을 내다보는 AI가 내부자들의 연결망을 얼마나 소름 돋게 추적하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완벽한 추적 알고리즘의 칼끝을 코스닥 기업이 아니라 규제 당국과 거대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 은밀한 회전문 인사, 로비 네트워크로 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만 해도 파장이 엄청나겠는데요? 과연 그들은 자신들의 학연, 지연, 뒷거래가 72시간 내에 분석돼서 당신의 스마트폰에 실시간 폭로되어도 지금처럼 이 위대한 기술적 투명성을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을까요? 모든 걸 감시하는 달을 과연 누가 어떻게 감시할 것인지 이 묵직한 질문을 당신에게 남깁니다.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문제네요.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늘 깨어있고 당연해 보이는 숫자들을 끊임없이 의심하십시오. 다음번에도 시장의 이면을 파헤치는 날카로운 통찰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